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고 미국조차 이를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7월에 처음 합의된 주요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의 최고 무역협상가와 만났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끈 이 회담에서는 미국 전역의 조선 제조업 및 기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에 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발표되었습니다. 그 방문 기간 동안 한화그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확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척의 신규 가스 운반선을 주문했으며 서울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향력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유럽의 조선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힘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거대한 부두에서부터 그단스크의 해안 조선소에 이르기까지 그인들은 잿빛 하늘 아래 움직임 없이 멈춰 서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 규제는 이 산업에 폭풍처럼 닥쳤습니다. 규모는 급감했고 여러 세대에 걸친 숙련공들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항구 도시 부산에서는 강철과 진보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세계 표준을 세우고 있는 더 깨끗하고 더 튼튼하며 더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값싼 노동력이나 정부 지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그곳 부산으로 가서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용한 결단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이야기는 실제 산업과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허구입니다. 이름과 세부 사항은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 요한센이고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30년 넘게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조선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할아버지의 손에는 세계 무역을 실어 나르는 강철을 평생 다듬은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아버지는 한때 유럽장인 정신의 상징이었던 웅장한 여객선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만들지 않은 배는 진정으로 위대한 배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방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바뀐 그 해가 왔습니다. 새로운 국제규정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박을 요구했고 우리의 낡은 공장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주문은 사라졌고 바다에 기대 살던 마을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겨울을 기억합니다. 텅 빈 부두를 휩쓰는 바람과 자부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라져가는 채로 연장을 챙기던 숙련공들의 얼굴을요. 우리가 결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 시대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끝없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두는 조용한 반면 한국의 부두는 일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우리 중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원, 숨겨진 공장 같은 소문들이 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한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이미 2035년에 데뷔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말했지만 호기심은 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와 의심을 챙겨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비밀을 밝혀내리라 확신하면서. 대신 저는 모든 것을 보는 제 시각을 바꾸어 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고 저는 시끄러운 부두, 소리치는 인부들, 낡은 공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부산을 향해 하강할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래에는 조선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부두들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위에서 보니
마치 살아있는 기계처럼 보였고 모든 사람과 크레인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규모는 압도적이어서 마치 제 고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 안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기름 냄새와 쇠 부딪히는 소리를 예상했지만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깨끗했고 기계들은 조용한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마치 수행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안전 담당자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천천히 만들지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일지 그때는 깨닫지 못한 채 예의상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경외감을 느낀 순간은 거대한 선박의 금속 패널을 조립하는 구역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공간은 밝고 조용했으며 제가 익숙했던 시끄러운 작업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보다 넓은 거대한 강철판들이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바닥을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각각의 강판은 이미 페인트가 완벽하게 달라붙게 하는 얇은 막으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내인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나중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저는 그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흠집이나 자국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안내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철과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죠. 그 단순한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계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 조화, 그리고 작업 자체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저는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지혜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보여준 곳은 마치 미래로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조용한 홀에서 엄청난 기계들이 차분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깨끗하게 작동하고 수년간 지속되도록 설계된 최신 선박 엔진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이 엔진들은 연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더 깨끗한 가스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에는 각 연료에 맞게 모양을 조절하는 특수 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세 개의 엔진이 하나처럼 함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수리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수석 엔지니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시험 기록에는 수년간 손상 없이 작동했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햇살 속으로 밖으로 나갔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조용한 정밀함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배에 거대한 조각들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철 산보다 무거운 각 블록은 붉은 불빛과 흔들림 없는 손길에 이끌려 부드럽게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2주도 채 안 되어 배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몇 달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분하고 완벽한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지수를 확인하는지 물었을 때 감독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확인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남았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밧줄과 분필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느리고 불확실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과 기계가 조화롭게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정밀함 사이의 존중이었습니다. 방문 내내 저는 지친 얼굴, 가혹한 규칙,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은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군의 식당은 밝고 따뜻했으며 밥과 김치, 국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차분하게 함께 식사하며 소박한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근처에는 스트레칭과 허리 관리를 돕는 직원들이 있는 작은 피트니스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일만큼이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모든 노동자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들의 믿음의 일부였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한 젊은 용접공이 제게 말했습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기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저비용이나 운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 조용한 진실이
제가 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를 더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새로운 배가 처음으로 바다와 만나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 장면은 축제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창조물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은 조용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환호성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방정들이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물줄기를 뿜어냈고 잠시 동안 항구는 희망으로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함께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한때 이렇게 축하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진수식이 웃음과 자부심으로 함께했던 때를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부산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박한 기쁨, 그리고 우리 손으로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을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고위 관리자가 조용한 정직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배 한 척을 만드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진정한 강점은 속도와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거의 2배나 빨리 배를 완성할 수 있었고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한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그 꾸준한 리듬이 그들의 산업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항상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얻었고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곧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성공이 편법이나 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내, 신중한 계획, 그리고 다른 이들이 멈춰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해변을 따라 걸으며 거의 40척에 달하는 완성된 배들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배는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율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노트를 보며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찾는 동안 그들은 개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모든 것, 매끄러운 강철, 조용한 엔진, 정밀한 팀워크는 하나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대상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규칙과 공정성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을 때 제 자부심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경쟁 상대로 보았던 것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겸손과 꾸준한 결단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의 이미지들, 조용한 정밀함, 자랑스러운 얼굴들, 물가에서 반짝이는 배들, 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노트를 폈지만 단어들은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의 젊은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 그들의 규율과 팀워크를 배우고 함께 더 강해져야 한다고요. 마지막에 저는 한 줄을 썼습니다. 자부심은 닷과 같아서 들어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제 자부심은 저를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잿빛 아침 하늘을 보며 조용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변화와 함께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움으로써 말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어떠한 비밀스러운 지름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조용한 규율과 꾸준히 개선하려는 차분한 의지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꾸준한 결단력이 그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배우는 자가 길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며 우리의 꿈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